안녕하세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군기반장으로 통하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군기반장이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로지 남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단단해진 것 같네요. 제가 군기반장이 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시댁에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소기업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역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장면을 겪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거 알고 있죠?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아들 한번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쪽은 나이도 어리고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만나서 할 얘기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저 지원이랑 꼭 결혼할 거니까 반대 끝까지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이고 뭐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휴, 우리 아들은 앞뒤 안 재고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아가씨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야죠. 우리 집이 잘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 그쪽에서 포기를 해줘요. 아들이랑 연애까지 그만두라는 얘긴 안 할 테니 결혼은 허락 못 해줘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리 이미 다 얘기를 끝냈어. 더 이상 반대한다면 난 가족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반대를 해? 지금이 80년대야, 70년대야? 나한테는 지원이가 훨씬 아깝고 벅찬 사람이야. 시댁에서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저희는 저희끼리만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시댁과 전혀 왕래도 없었고 시댁에서 연락도 따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결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시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모는 그 충격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시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유증으로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드셨고 저는 학생이었던 시동생들 아침밤부터 야식, 등하교까지 모두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모의 재활이 진행되었고 겨우 시모는 건강을 되찾게 되셨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미웠지? 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결혼 끝끝내 반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했어. 니들이 외면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써가며 우리 도와줬던 거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일도 그만뒀다면서. 그래도 다 큰 시동생 뒤치다꺼리하고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은 어머님 건강 찾으시는 게 우선이죠. 시동생들도 힘들게 한 적 없고 항상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남편이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소가리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 아들들 생각해서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 더 오래 재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꼭 이겨내야지. 정말 고맙다. 얼마나 내가 미웠겠니? 아무런 잘못 없는 너를 알량한 자존심으로 반대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나 철없고 생각 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처럼 좋은 아이를 반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구나.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요, 뭘.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한테는 보답이에요.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 앞으로 일만 생각해요. 과거는 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어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오시고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저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걱정되셔서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처음엔 저도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가족이 되었지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부께서는 그만큼 채무들도 많았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두신 재산을 정리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겨우 집 한 채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시동생들이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 시댁 생활은 큰 아들이었던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이번 달부터 나 다시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시동생들도 이제 다시 학원 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당신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어머님 일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건 어때?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 그동안 내내 우리 집 집안일 다 하느라고 힘들었잖아.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당장 엄마 재활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많이 좋아지셨으니 재활을 당분간 집에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재활은 끝까지 하셔야지. 지금 좋아지셨을 때 멈추면 나중에는 더 힘드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이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틈틈이 시댁에 들리면서 식사 챙겨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시동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그 모진 말들 다 들어가면서 견뎌냈던 당신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줘야 한다니.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어. 평생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들 모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알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시모가 어느 정도 나아지시고 난 후에 저도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빠듯하게 시모 재활비용과 시댁 저희 집 생활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았던 돈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사기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었죠. 지원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김서방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많이 힘든가 보더라. 그때 사기당했던 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김서방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사부인께서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아직 동생들은 어리니 김서방 마음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니. 너까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 거야.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일도 잘리고 나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재활도 안 받으신다고 다 취소하셨대. 시동생들은 학원도 다 그만뒀고 저번에 보니까 운동화도 밑창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하던데 그런 거 하나 못 살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아휴,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아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뒀다고. 거기 주변 농장 관리하는 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거기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하던 돼지 농장은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도 종종 네가 사무 업무도 보고 그랬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직원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농장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엄마 굳이 그렇게까진 안 해도 돼. 일단은 남편도 직장 다시 구하고 있고 둘이서 같이 벌면 괜찮을 거야. 농장 그냥 처분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물려받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아니야. 엄마 아빠 이미 충분히 노후 자금 만들어뒀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일할 건데 뭐. 평생 일궈낸 농장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딸이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해줄 순 없지만 네가 잘 운영하면 힘들이지 않고 생활 꾸려갈 수 있을 거야. 친정에서는 평생 일궈내셨던 축산업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운영을 넘겨주셨고 전 열심히 배워 운영하게 됐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츰차츰 사업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도 새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모든 게 평화롭게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까지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시댁과 저희 집 모두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모두 떠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동서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동서, 가서 식탁 좀 닦아줘. 그나저나 막내 동서는 어디 갔어? 아까까지는 집에 있더니만. 그리고 내일 어머님이 저기 바깥에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동서 내일 오후에 집에 간다고 했지? 내일 오후에 가기 전에 나랑 바깥에 청소 좀 하자. 어머님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 시동생들은 외부 청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부 청소하면 될 것 같아. 어머,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까 잠깐 가보니까 엄청 더럽던데. 벌레도 잔뜩이고. 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저기 청소 못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둘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요즘 시댁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도 밖에서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동서가 밖에 가서 식당 있나 알아본대요. 저번에 형님이 가재고 했던 짜장면 집은 위생 상태가 영 별로지 않아요? 아, 여기는 뭐 다 그렇긴 하지. 동서 그러면 내일 안채 청소만 좀 해줄래? 어머님이랑 나랑 바깥에 청소할 테니까 동서가 여기 좀 닦아주고 쓸어주기만 해줘. 어머님 요즘 몸살 나셨다고 하시더니 청소를 못 하셨대. 또 혼자서 하시다가 몸살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여기만 좀 닦아주면 안 되겠어? 아, 그런 거는 어머님이 좀 하실 수 있죠. 다 큰 어른인데. 근데 형님, 그 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시커멓고. 형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그래도 의사동서가 있는 집인데 어느 정도 꾸밀 줄은 아셔야지. 다음에 저희 동네 오실 때는 좀 꾸미고 오세요. 저번에 입고 오신 옷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진짜. 무슨 청소부인 줄. 두 동서들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고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물론 꼭 며느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픈 시모를 보고서는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두 동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 자주 모여서 밥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가끔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것저것 꺼내기도 했죠. 서방님, 저번에 말했던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직접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 건강검진 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추가로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형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추가하셔도 돼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사돈 어르신 인적사항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예약 잡을게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요. 죄송해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곳 없으시대요? 이왕 가시는 거 싹 다 받으시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바쁜데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지. 저번에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암 검진 편하게 잘 받았어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형님은 진짜 편하시네요. 의사 시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병원 예약도 하고 검진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닌데 형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본인 부모도 아니고 사돈까지 챙겨야 하다니. 우리 남편 고생 많네. 형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좀 곤란해해요. 어머, 그런가? 내가 너무 편하게 부탁을 했나 보네. 그냥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걸. 너무 곤란한 부탁을 한 거였구나. 미안해요, 서방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검진 예약하고 물어볼 테니까. 아니에요, 형수님. 와이프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형수님 얘기면 제가 열일 제쳐두고 다 해야죠. 그리고 예약 원래 제가 해드리기도 해요. 장인 장모님 검진도 제가 앞당겨서 예약해 드렸는데요, 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가족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라도 사돈 어르신들께 보답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뻐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기분 나빠했지만 예전 집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분기별로 동서네한테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동서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고기 자꾸 보내시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런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누가 요즘 돼지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먹지. 자꾸 보내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이제는 보내시지 마세요. 이거 처치하는 것도 일이니까. 남편도 집에 잘 없고 돼지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한번 요리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아파트에 안 사셔서 잘 모르나? 이런 거 다 민폐예요. 어머, 그래? 나는 시동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거였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 많이 신경 써서 보냈는데. 가는 동안 상하나?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먹지 마. 다음에는 다른 거 보내줄게. 들어보니까 시동생은 주변에 선물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아? 아, 형님. 돼지고기 선물 누가 해요? 주변에 이런 거 선물로 보내면 욕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도 잘 안 먹으니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손질해야 하고 요리하려면 고기 직접 만져야 하는데 이거 다 일인데 일. 아무튼 괜히 또 보내시지 말라고 전화 드렸어요. 동서들은 고기를 보내면 기겁하면서 싫어했지만 시동생들은 너무 좋아했죠. 동서들의 말을 듣고선 한동안 고기를 보내지 않자 시동생들이 먼저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동서들이 말한 내용을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대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인가 동서들에 대한 마음이 슬슬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동생과 의사동서들은 몇 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들이 함께 개원을 한다고 하니 동서들도 본인들도 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니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동서들도 다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여기서 꼭 개원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솔직히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급이 있긴 하잖아요. 환자들도 진상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여기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는 언니들도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냐고 하고. 혹시 형님이 남편한테 여기 내려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어머, 그러게요.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죠? 저희 남편도 꼭 형님 얘기라면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여기 와서 개원하라고 한 거면 저 너무 실망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애들한테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나은데. 여기서 뭘 할 게 있다고. 그래도 뭐 월세가 안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지. 돈까지 나가면 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동서들 사는 동네는 학원도 많이 있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신도시 아니야? 여기 지역에서는 그 동네만큼이나 신도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시동생들도 잘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이야. 이런 깡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불편한 게 없죠. 뭘 누려보기야 했겠어요? 저희는 다 갖춘 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내려오면 너무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던데. 애들도 벌써부터 다시 가자고 난리예요, 난리. 개원을 하게 된 시동생들은 직원 구하는 것부터 홍보까지 모두 스스로 했지만
동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들 방이 생겼다면서 좋아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바빴죠. 평일에는 진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진료를 보지도 않았고 오전만 잠깐 아니면 오후만 잠깐 보는 시기였어요. 시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동서들이었죠. 시동생들은 개원하면서 자리 잡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바빴는데 동서들은 본인들도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쉬기 바빴어요. 어느 날은 차를 바꿔야 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요. 아무래도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멀리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좀 튼튼한 차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다음에 바꾸자고 하는데 전 지금 바꾸고 싶은데 형님이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애들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작은 차라서 그런가 불편하기도 해서요. 동서, 근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크지 않아? 처음에 살 때 아이 크는 거 보면서 큰 차 사야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바꾼 거잖아. 근데 또 바꾸려고? 지금 차도 비싼 돈 주고 바꿨다고 했는데 나는 시동생 말에 찬성이야.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이따가 바꿔도 되지 않겠어? 시동생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 동서한테 나중에 바꾸라고 한 거겠지. 병원 잘만 운영되는데 그냥 제가 차 바꾸는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난데 왜 자꾸 자기가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말하면 남편이 좀 들을까 싶었는데 형님 그렇게 남편 편들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이 좀 남편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보면서 애들 금 나누는 거 알죠? 여기 동네 부모들은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가 제일 잘나야 되니까. 하긴 여기 촌구석에서 돼지나 키우며 사는 형님이 뭘 아시겠어요? 말을 말아야지. 동서들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며 시모까지 나서서 혼을 내겠다고도 하셨지만 전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들을 잡을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축산업 하는 내게 냄새가 난다며 겸상하기 싫다고 시모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형님, 낄끼빠빠도 몰라요?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계집 옆에 들고 가서 먹으면 되겠네. 형님은 코로 숨을 안 쉬나 봐요? 형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느껴지나? 안 그래도 쉬는 날 시댁까지 와서 밥 해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눈치까지 봐야 돼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급은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저희 만날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큰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작은 형님이 얼마나 후각이 예민한데 둔한저도 느낄 정도인데 형님은 냄새가 안 느껴지세요? 저희 이번 주 진료보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형님이 이번 주는 좀 저희 배려해 주세요. 이왕 밥 먹는 거 편하게 먹자고요. 형님은 냄새 잘 못 느끼시니까 계집 옆에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형님 지금까지 애쓰게 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한술 뜨는 건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니? 아무리 그래도 니들 형님이야. 니들이 아무리 잘난 의사라도 나한테는 니들 형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가 애쓰게 벌어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지금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만 저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시몬은 손발을 발발 떨면서 동서들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동서들은 화들짝 놀라더니만 눈치껏 계집 옆에서 밥을 먹었죠. 사실 의사 시동생 동서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제가 열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명의도 제 거였죠. 동서들은 원래도 성실하게 진료를 보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개원까지 하게 되니 자기들 맘대로 진료를 받던 거였죠. 제 명의의 건물에서 개원까지 하고 개원하면서 든 비용 모두 제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죠.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들, 그렇게 잘났으니 이제는 내가 지원한 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입 나불거리는 거 보니까 요즘 꽤 살만한가 봐. 나는 시동생들이 하도 힘들다 말하길래 도와줬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어. 앞으로 시동생네 병원 임대료 내고 지원한 돈도 앞으로 1년 내로 다 갚아. 밀린 것까지 내려고 하면 한동안 동선의 차도 좀 팔고 그래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돈 다 갚으려고 하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형님이 다 지원해줬던 건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남편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형님, 죄송해요. 그럼 내가 지원도 안 했으면 계집 옆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제발 철 좀 들어. 나보다 가방끈 길다고 해서 그만큼 배운 게 많으니 사람이 예의가 있겠거니 했건만 도저히 예의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 같은 건 해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다 갚아. 내가 시동생들 봐서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거든? 1년 기한 줄 거고 그거 다 안 갚으면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아유, 형님. 저희 이거 바로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요. 제발 조금 더 기한 주세요. 저희 지금 집값으로 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서들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만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동생들이 바로 다음날 그동안 밀려던 임대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을 해 그냥 해본 말이었다며 동서들 혼주를 내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와이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냥 보고만 있었나 봐요. 아이 낳고 아이도 크면서 철이 들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건데 본인들 개념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했죠? 죄송해요.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동서네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혼내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병원 운영하는 데 써요. 들어보니까 요즘 열심히 병원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면서요. 동서들도 하루 종일 진료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동서들 이번 기회에 좀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어디서 돈이 생겼는 줄 알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죄송해요. 이건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이번 기회로 생활비도 확 줄이고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봐주지 마시고 와이프 혼내주세요. 솔직히 저희는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요. 시동생들은 병원 운영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했고 원래 청소를 해주던 직원들 대신 청소도 직접 하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들은 아침 저녁으로 직접 병원 청소를 하고 다녔고 하루 종일 병원 진료에 바쁘게 보내는 듯 했어요. 매번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동서들은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드니 빠듯하게 사는 듯 했죠. 나중에 되어서야 저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이번 달에 생활비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형님, 조금만 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달에는 아예 밖에도 못 나갔어요. 남편이 시켜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밥도 다 차리라고 그러고 집에도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고 그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나 봐? 오죽하면 시동생이 이제는 동서한테 줄 돈 없다고 하겠어. 그동안 조금이라도 집 대출 갚았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시동생 혼자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동서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집안일도 도우미 부르면서 했다며.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병원에서도 일도 안 해. 그런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200만 원은 너무하죠. 저랑 동서는 매일 병원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 이용도 안 하고 저희 보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너무 냄새나고 불편하고. 형님, 한 번만 남편한테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돈 갚는 거 조금만 늘려주세요. 저희 그 기간 동안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아껴서 다른 거라도 줄이지 그랬어. 그동안 펑펑 써제끼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이건 동서가 만든 거야.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는 소리 하고 싶음? 가서 일이나 더 해. 동서가 열심히 일해야 얼른 돈 갚지 않겠어? 두 동서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시동생들은 아직까지 봐줄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도 병원 청소를 동서들에게 맡기고 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댁에 모이면 다들 군말 없이 일을 한답니다. 그동안 몸도 좋지 않은 시모에게 물을 갖다 달라, 반찬을 더 달라, 엉덩이 한번 안 떼고 시키던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본인 물은 본인이 뜨고 다니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저는 집안 군기반장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며 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예절 예의는 잊지 말고 살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 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 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 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우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거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 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아니?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 푼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내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 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 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작은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 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자궁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았어.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톤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돈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입원하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하면 떨어지는 건 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네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 좀 잘해줄 수 있겠니?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마는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됐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네가 살살 구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 네 말은 잘 듣잖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 일이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네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모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두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시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선 건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용돈은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지 멀쩡한데 용돈을 쥐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일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에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부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 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우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 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 원은 어디 간 거니? 네 아들이 50만 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 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 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 원 더 보낸 거, 그 50만 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 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 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 토해내.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네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시미 말이 아주 우습지?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모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 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 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 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남자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 겨울에 외출을 하셨다가 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넘어지시면서 골반 골절로 입원하셨고 불가피하게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만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골반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재입원을 반복해야만 했었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옆을 살펴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획에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겠지만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댁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점점 마찰이 심해지자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꼴보기가 싫었는지 지긋지긋하다며 외박까지 잦아지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자주 신경은 못 써줘도 최소한 관심 정도는 가져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감정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 겨우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뵈러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사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다니겠어. 힘들어서 안 돼.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나랑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게까지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가 장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충분히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공황장애 있다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수술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었잖아. 나 혼자 엄마 보러 가면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셔. 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공황장애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설마 엄마가 입원하면서부터 명절 당일 못 가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집안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리고 왜 꼭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명절 당일 못 간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셔서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한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랬어.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내일 나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은 힘들다고 전해드려. 남편은 그런 건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할 말이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는 아직도 몸이 편찮으시냐? 수술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거야? 그래서 내일 못 온다고?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거니?
통화 좀 하게 잠깐 바꿔봐라. 이런 일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일 모임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못 온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자 시모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음날 시댁에 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내일 우리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계속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당신 멋대로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마나 배려해줬다고 그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자꾸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채 어머님 댁에 간 게 한두 번이었는지 알아? 오히려 배려는 당신 집안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혼한 건 내가 후회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누가 병든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려해 줬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우리 집에 먼저 와. 알겠어?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살펴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한 건데 시모와 남편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커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 거의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아침 일찍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았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이 한번 골절난 이후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처음 골반 골절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걷는 건 거의 무리일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엄마는 병원비부터 걱정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둘러대시더니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라 엄마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부탁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죠.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아뵈서 살펴드려야만 했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짐을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다며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설명드린 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일찍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시모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가 아침부터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올 상황이니? 내 아들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엄마 걱정은 돼서 아침부터 여기로 달려온 거냐? 오늘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사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 안색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제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대화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옆에 있으니 잘 됐네요. 어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제 며느리한테 저희 집에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사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집안만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끊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입장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제 아들과 한바탕 했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다던데요. 사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네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하길래 태어난 건데 사돈 집안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 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일들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서 힘들게 결혼까지 한 건데 사돈 때문에 애들 이혼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직 손주도 못 하나 봤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갑시다. 요즘 시설도 좋은데
굳이 이 집에 박혀 있을 이유 없잖아요? 사돈딸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탓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해해 주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편하신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늘어놓고 조금도 귀찮은 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지 않겠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맞춰드렸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성치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어디서 시애미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거야?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있잖아요.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이거 사기 결혼 맞죠? 저희가 정말 속아서 결혼한 거니? 제 아들과 이혼을 하면 피해자는 저희 집안이니 당연히 위자료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으니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고 참석해라.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사돈, 저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모는 모든 상황의 탓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듯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금방 오겠다며 엄마를 진정시킨 뒤 그날 결판 지을 생각으로 시모를 뒤쫓아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일단 뒤를 따라갔는데 63빌딩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잠시 뒤 시모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시모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뒤 시모와 남편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면서 서둘러 59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시모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길래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시모와 남편이 향한 59층으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시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도 그 뒤를 따라 59층으로 향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한 시모와 남편한테 걸리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눈앞에 시모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하고 말았죠. 시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남편에게 끝나면 연락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비켜주자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자마자 유선 씨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해줄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서 선자리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충분한데 괜찮으시다면 식사 끝나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저를 놔두고 선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얼굴 좀 같이 보러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선자리를 보려고 59층을 밥 먹듯이 출입했다는 말을 꺼냈을 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온갖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던 남편이 처음 본 여자한테 인연이라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작업 멘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끝까지 미행하면서 증거물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아직도 사돈집에 있는 거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일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야 쓰겄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거든.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와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중요한 손님을 데려올 예정이거든.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내로 와야 한다. 딱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시댁에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지
시모 혼자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미 남편과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레스토랑 라운지를 벗어났고,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남겨둔 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현관문으로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간이 없다면서 저에게 음식 만들 재료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시길래 저를 막대하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이 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성분은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자리 알아보는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생각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사돈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봐봐라.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받지 않은 거겠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대면 되겠니? 너도 개념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더 개념이 없구나. 이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재료 손질이나 빨리 해라. 내가 아까부터 시간 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서둘러 움직이라니까.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바로 새 며느리를 들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붙은 시모는 시간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그만 돌아가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저도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고 대묻자 시모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면서 병자인 사돈이나 돌봐주러 가라며 막말을 뱉어 대셨죠. 떠밀리듯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남편과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더니 음식 해주는 아줌마라고 인사드리라며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끌고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 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내 아들이 몇 번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온 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은 이혼할 거라서 아직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네요. 그럼 레스토랑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들인데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저 여자가 둘이 잘 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보고 음식까지 만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요. 당신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저기요. 그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 집안 아주 개판인데 그쪽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놈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유선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고, 그럼 법적으로 남남인데 유선 씨가 피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쪽도 상간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한테 위자료 줄 생각 아니시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나랑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편을 따라온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으며 좋은 인연 망치지 말자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는 남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는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침을 닦던 남편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고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 조절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똑같이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분리시키더니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똑같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 어깨를 밀치며 점점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제가 주방 구석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시모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냄비를 힘겹게 들더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라면서
제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에 발이 미끄러졌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시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냄비 안에 있던 펄펄 끓던 국이 시모의 손에 떨어지자 놀란 시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국이 미끄러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르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며 주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아주버님이 뒤늦게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시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시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남편한테 이미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아프고 나서야 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네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